여러분들은 터무니없는 목표를 세우고 다시 그것을 보지 않고 나중에 확인했을 때 그것이 이미 달성됐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이것은 한때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녀가 30살쯤 되었을 때 칼라 퍼플이라는 책을 읽었고 그 즉시 자신이 이 책의 할리우드판 영화에서 등장인물 중 한 명을 연기할 운명이라는 것을 강하게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 영화에 출연할 것이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영화 오디션에 대한 전화를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컬러 퍼플이었습니다. 전화 이후 몇 달 동안 답장이 없었던 힘든 시련도 있었지만 그녀는 결국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어 영화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것은 1984년이었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오프라는 작가 론다 버니 시크릿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기 전까지 어떻게 이 환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시크릿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3천만 부 이상이 팔린 책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도 피할 순 없었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완벽한 청사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서도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시크릿은 왜 전 세계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 돈의 96%를 벌어들이고 있다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은 바로 부였고 그 생각이 불을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끌어당겼다고 말합니다. 시크릿은 바로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한 책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어떻게 활용하여 원하는 부를 축적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다음 세 가지 교훈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규칙 중 하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본질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냐에 따라 당신의 삶에 끌리는 대상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계속 가난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더 늘리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을 끌어당깁니다. 즉,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현재 우리의 삶은 우리들 생각의 직접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2. 끌어당김은 긍정적인 것에 집중해야 한다. 끌림의 법칙에 대한 또 다른 사례 연구는 영화배우 짐 캐리입니다. 무명 시절 너무나 가난했던 그는 한동안 집도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할리우드에서 가장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 가짜 수표책에 출연료 명목으로 1천만 달러를 자신에게 지급한다는 서명을 했습니다. 지급일자는 3년 뒤인 1995년이었습니다. 그는 1995년 추수감사절까지 그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3년을 보냈고 마침내 1995년 추수감사절 직전에 그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짐 캐리는 덤앤더머와 배트맨에 출연하여 1,700만 달러의 출연금을 받았으며 세계적인 배우가 되었습니다. 짐 캐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해도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실패가 두려운 거라면 꿈을 포기할 게 아니라 강한 신념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무명 시절 밤마다 언덕에 올라가 외쳤습니다. 나는 훌륭한 배우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영화 출연 제의를 해오지만 아직 듣지 못할 뿐이라고 반복해 말한 뒤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해독제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피하려고 했던 가난이라는 부정적인 것보다 항상 그의 삶에 들어올 긍정적인 것들을 상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손실회피라는 강력한 심리가 작용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잃는 것에 대해 훨씬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손실회피에 기인하는 인간의 심리적 편향은 현상 유지 편향입니다. 현상을 변화시키려면 이득이 생길 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현상을 유지하려 합니다. 즉, 무언가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도전을 꺼리게 되고 성공과 부를 끌어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부를 끌어들이기 위해 두려움과 손실에 집중하지 말고 미래의 긍정적인 모습을 시각화하고 현실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3. 끌어당김의 순서. 구하라, 믿어라, 받아라.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목표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들을 시각화하고 긍정적으로 틀을 짜는 것 외에도 론다는 여러분에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작동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실제 3단계 과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단계 구하라. 진정으로 강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모호한 질문은 모호한 대답을 얻을 뿐입니다. 이때 부정어를 섞지 말고 긍정적인 단어로만 원해야 합니다. 2단계 믿어라. 이미 원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온몸으로 생생하게 느낄 정도로 믿어야 합니다. 믿기에는 3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행동하기, 말하기, 생각하기. 이때는 요청한 것을 이미 얻은 것처럼 가정하고 행해야 합니다. 이미 받았다는 파장을 전송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사람과 사건과 환경을 끌어당겨 실제로 받게 될 것입니다. 3단계 받아라. 일단 목표를 달성하면 어떤 기분이 들 것인지 상상해 보세요. 인생은 어떨까요? 이 단계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날 감정을 앞서 느끼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행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감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원하는 것과 같은 주파수대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라는 방법론적인 문제는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를 성취한 사람은 하나같이 어떻게 해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단지 해낼 것이라는 점만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론다 번의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끌어당김의 최고의 장점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으로 보일지 모르는 상황이더라도 우리에게 통제력이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정말 진실인가를 떠나서 이 법칙이 담고 있는 긍정적인 태도가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정적인 태도에 매몰되어 감정을 소비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삶에서 더 많은 성취감과 즐거움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인 생각들로 바꾸면 당신은 긍정적인 결과들을 얻기 시작할 것입니다.